여기 새끼손가락이 찌릿찌릿 저려서 밤에 잠을 깨 보신 적이 있나요? 스마트폰을 오래 들고 있다가 새끼손가락이 감각이 이상해진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새끼손가락 저림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저는 17년차 신경과 의사이고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외래 교수를 겸임하면서 서울 양재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서 근무 중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밤에 자다가 새끼손가락이 저려서 깨요. 팔을 털어주면 좀 나아지는데 컴퓨터 작업 오래 하면 새끼손가락이랑 약지가 찌릿찌릿해요.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새끼손가락 쪽 감각이 둔해집니다. 더 걱정되는 건 혹시 뇌졸중 전조 증상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실 것 같아요. 저도 하루 종일 진료하고 차트 작성하다 보면 새끼손가락이 저릴 때가 있어서 여러분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심각한 병이 아니라 오늘 제가 알려드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끼손가락 저림에는 크게 5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팔꿈치 터널 증후군, 손목의 신경 압박, 목 디스크, 흉곽 출구 증후군, 그리고 말초신경병증 등이죠.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흔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나머지 원인들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팔꿈치 터널 증후군을 설명드려보면 먼저 왜 새끼손가락만 저린지 이해하려면 신경 경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손에는 3개의 중요한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쪽으로 가는 척골신경, 엄지 쪽으로 가는 정중신경, 그리고 손 등으로 가는 요골신경입니다. 그 중에 척골신경이라는 신경이 여기 새끼손가락 그리고 4번째 손가락의 반 감각을 담당합니다. 이 척골신경은 목에서 시작해서 팔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문제는 팔꿈치를 지날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 팔꿈치 여기 안쪽을 한번 만져보세요. 뼈가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부위에 신경이 얕게 지나가는데 여기를 부딪히면 팔 전체가 찌릿 경험이 있어 보신 분들 누구나 있을 겁니다. 척골신경이 부딪혀서 그렇죠. 이 부위를 팔꿈치 터널이라고 부르는데 신경이 좁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전선으로 비유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전선이 구부러진 모서리를 계속 지나가면 피복이 벗겨지듯이 척골신경도 여기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신경이 짧거나 이 터널이 좁은 사람들에서 문제가 더 잘 생기고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경우, 특히 팔을 굽힌 상태에서 무거운 것을 들거나 누워서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문제가 잘 생깁니다. 골프, 테니스 등 운동으로 여기 팔꿈치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척골신경은 4번째, 5번째 손가락을 향합니다. 그러니 4번째, 5번째 손가락이 저리게 되는 거죠. 손저림의 더 흔한 원인으로는 손목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1번, 2번, 3번으로 가는 정중신경이 손목에서 눌려 생기기 때문에 주로 엄지, 검지, 중지가 저린 것이 특징이니 주로 5번째 손가락이 저린 팔꿈치 터널 증후군과는 차이가 납니다. 밤에 증상이 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때 무의식적으로 팔을 구부리고 자거든요. 팔을 구부리면 터널이 더 좁아져서 신경이 잘 눌립니다. 게다가 베개를 베고 자는 자세, 옆으로 누워 팔을 깔고 자는 자세가 신경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새끼손가락이 저려서 깨는 분들이 많은 거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여기 한쪽 팔꿈치를 눌렀을 때, 팔꿈치 튀어나온 뼈 주위 인대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팔꿈치를 이렇게 굽혔을 때 팔을 따라서 손가락이 저린 경우가 많죠. 이제 팔꿈치 터널 증후군 치료법을 말씀드릴게요. 보통 초기에는 수술 없이도 70% 이상 좋아집니다. 먼저 생활습관 개선법입니다. 첫째, 수면 자세를 바꾸어 보세요. 팔을 펴고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 특히 팔을 굽히고 옆으로 누워서 팔 베고 자는 자세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시중에 파는 팔꿈치 보호대를 밤에만 착용해서 팔이 굽혀지지 않게 보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너무 타이트한 보호대를 차면 신경도 압박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특히 누워서 팔꿈치 구부리고 폰 보는 자세가 최악이죠. 예를 들어서 왼손이 저리다면 왼손으로 폰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당분간 팔을 굽혀서 무거운 것을 들지 마세요. 굽힌 상태에서 무거운 것을 들면 압력이 증가해서 팔꿈치에 문제가 잘 생깁니다. 이렇게 해도 잘 낫지 않으면 병원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방치하다 보면 신경 손상이 심해져
힘들어져서 손에 힘이 빠지고 때로는 영구 손상이 남게 됩니다. 병원 진단 검사로는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를 하면 팔꿈치에서 신경이 압박받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하지 않으면 약물 치료를 하고 신경 손상이 심하다면 신경을 안쪽으로 옮겨주는 수술을 해서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 외에 다른 원인들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손목에서 척골신경이 눌리는 경우입니다. 그림에서 보듯 자전거를 오래 타거나 망치질 같은 작업을 많이 하면 잘 생깁니다. 팔꿈치는 아프지 않는데 손목 여기 새끼손가락 쪽을 누르면 아픈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 목 디스크입니다. 경추신경뿌리병증이라고도 하죠. 경추 8번 신경이 눌리면 새끼손가락이 저리게 되고 목 통증이 있고 고개를 뒤로 젖혔을 때 팔로 전기가 내려오는 느낌이 든다면 의심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흉곽출구 증후군입니다. 목과 어깨 사이로 신경이 지나가는데 여기서 눌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부위를 누르면 아프기도 하고 팔을 머리 위로 들면 증상이 심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흉곽출구 증후군은 검사에서 이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팔은 저린데 신경전도 검사, 목 MRI가 정상인 경우에는 꼭 의심해 봐야 됩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당뇨병이 있으면 말초신경병으로 손발이 저릴 수가 있는데 보통 양쪽에 동시에 오고 발부터 시작하는 게 차이고요. 과호흡 증후군이나 공황발작으로 과호흡할 때도 손가락이 저린데 이때는 양손이 같이 저리고 호흡이 안정되면 바로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새끼손가락 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은 팔꿈치 터널 증후군입니다. 척골신경의 손상으로 생기죠.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70%는 좋아집니다. 팔 펴고 자기,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를 실천해 보세요. 단 2주 이상 지속되거나 특히 힘이 빠지면 주로 손가락 벌리는 힘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손가락 사이 근육이 위축이 와서 움푹 패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신경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이었습니다.